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라돌이 같이 예. 보라색 원피스를 보라돌이. 멋지게 입고 예, 마지막 날이라서 좀 특별하게. 우아하게 아, 예, 한번 우아. 와봤습니다.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오늘 또 백 변호사님은 네. 브라운 톤의 재킷을 멋있게 입고 오신. 네, 그냥 옷만 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좀 떴어요. 네, 머리는 그냥 감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올해 마지막 재판정.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 올 한 해 두 분의 올 한 해도 한번 정리해 보죠. 정말 뭐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희망적인 새해 희망은 소망은 뭔가 여쭐게요. 백 변호사님. 저는 매년 이제 새해 소망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작년같이 항상. 작년같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1년을 쭉 돌이켜 보면 예. 별 탈이 없었어요. 네, 좋다. 별 탈이 좋네요.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뭔가를 올해는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지도 결혼도 않았고. 하시고. 네, 그렇죠. 경사. 예. 경사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돌이켜 봐서 올 한 해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저의 목표는 작년처럼. 와 멋있다. 저는 작년처럼입니다. 작년처럼만 네. 되기를. 네, 내일이 되면 작년처럼으로. 야, 조 변호사님. 저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네. 이제 난생 처음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 아마 이제 40대 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헬스장 가기로 어제 제가 마침 다이어리에 10대 목표 이런 걸 적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운동하기입니다.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의 그 새해 목표 그렇죠. 운동하기. 저도 여기다가 한 표 던질래요. 예. 운동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새해 소망 정리 못하셨던 분들 오늘만큼은 한번 딱 한 3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면서 새해 소망들 정리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재판정. 올해의 재판은 무엇인가 요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난주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선 변호사님 짧게 요약 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죠. 26일 날 초등학교 고학년 A 양이 조부모님 집으로 친구 B 양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인데요. 6학년 여학생이었던 맞습니다. 겁니까? 가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다는 것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험담이나 괴롭힘, 폭행을 당해서 비양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문을 비양이 퍼뜨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다. 네, 나쁜 그런데 소문을. 사실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니면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은 계획범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뭐 흉기를 소지하고 조부모님이 네. 집에서 가해를 가했으니까 그래서 이 계획범죄 여부도 좀 엄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정말 사실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예. 되는 겁니까? 이 A 양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 만 14세가 중3이죠. 한국 나이로. 근데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10살 미만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10살에서 14세 사이가 되면은 예. A양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강 명령, 사회봉사, 뭐 끼케야 학교의 일종인 소년원에 보내지는 정도의 그런 보호 처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 10세에서 한 번 끊기고 만 14세에서 한 번 끊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뭐 14세 미만이라고 하지만 살인죄인데 예. 이 친구가 뭐 소년원을 간다든가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끝나도 되느냐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네, 왜 맞습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좀 말이 이제 어려워요. 우리 형법에 보면 예.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세를 기준으로 아까 처음에 형사 미성년자를 결정을 하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14세 미만 아이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아무 처분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기본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세에서 그 14세 미만 사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나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고요. 중해봤자 소년원. 네, 그렇죠. 소년원에 가는 게 이제 최대의 어찌 보면 그 중한 처분이 되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살인죄가 아니었다면 거의 집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A양 같은 경우는 소년원, 장기 네. 소년원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한 2년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력범죄들, 이 촉법 소년들의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가면서 요 사이에는 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좀 네.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만 이런 얘기가 13세나 12세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몇 예. 해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뭐 거의 한 1950년대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한 60년, 거의 70년 가까이 지났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어렸을 때하고 예. 지금 아이들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접하고요. 미디어에 노출이 예, 대단하죠. 그리고 매년 아시겠지만 그 평균 신장이나 이런 것들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기준하고 지금 보면 거의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발육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나이대에서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 촉법인데요. 아이들이요? 네. 저 촉법인데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물론 아이들 처벌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네. 14세를 기준으로 했던 게 세상도 변했고 또 아이들의 발육 상태도 변했고 아이들의 정보 취득하는 그 정도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는 아니지만 네,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나이대 정도가 얘가 알 만큼 알아, 알 만큼 아는데 이런 짓을 해라고 하는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지금 만 말고 헷갈리니까 뭐 중1, 중2, 중3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좀 예. 보내주십시오, 조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A 양이. 근데 예. 소년원이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갈 수 없게 돼 있기는 한데 구금돼 있기는 한데 기숙사에 학교예요. 학교고 선생님도 있으시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나온 것이 또 학교 졸업으로 되지 전과가 남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 범죄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추세를 보면 12% 이상 10세에서 14세 사이에 강력 범죄가 그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애들 발육 상태가 옛날하고 다른데 이렇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정신이 뭐냐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교도소에 보내면 오히려 모방 범죄만 배우지 너무 어려서 교화 효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네, 외부에서도 많이 범죄에 오염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화가 충분히 되는 알 걸 아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13세로 낮추자. 한 살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개정안이 그럼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중3부터는 처벌을 받게 하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부터 처벌을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중3부터 받게 하자라는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예, 법안이 나와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문화권인 일본도 만 12세부터 예,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고 있는데 좀 보내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뭐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네, 일이 맞습니다. 벌어지면서 또 한 번 이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짚어봤어요. 본론 라디오 네. 재판장 연말 결산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어떤 분부터 볼까요? 백 변호사님.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재판 뭘 골라오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판결이기 때문에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 네. 안희정 재판 골라오셨습니까? 사실 이 과거에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유죄가 나왔을까? 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일단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나왔죠.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또 많은 그런 여성분들이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느냐? 피해자다움.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피해자라면 이랬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처럼 하지 않았잖아가 1심의 무죄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아니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후에 이런 카톡을 보내?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거죠? 어떻게 순두부를 같이 먹으러 같이 가? 먹어? 네, 그리고 어떻게 머리 하는데 같이 가? 그리고 어떻게 계속 거기서 일해? 그렇죠.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때 김진 씨는 굉장히 고학력의 성년을 훨씬 넘겼고 사회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였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좀 있었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 이제 가장 큰 화두죠. 올해 어찌 보면 그 이 소위 말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의 시대가 열렸다. 네,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걸 너무 좀 이렇게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해서 기반해서 하다 보면 판사가 점쟁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사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피해자가 다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판결을 골라봤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안희정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는 안희정 지사 재판 전과 후로 나뉜다란 네.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좀 이 재판들이 바뀌었어요,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과거처럼 보통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람이 둘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 예, 예.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더라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와는 많이 변했죠. 제가 이 판결 처음 시작할 때는 무죄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셨어요. 그간에 우리가 보통 네, 변론하는 툴을 생각을 예, 해보면 예.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깨졌거든요. 다 이번에. 깨져서. 네. 아. 실제로 지금 재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1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서 그 여성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 네. 이 성범죄가 유죄가 나는 율이 높다를 체감한다, 예, 예. 몸으로 느낀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추상적이죠. 그렇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 혹시 달라지는 건 아니 보세요. 안희정 재판 같은 경우도 1심하고 2심이 무죄 유죄 둘 다 맞습니다. 판사인데 정반대로 해석이 나왔다. 이거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선의의 피해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좀 더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축적이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개념은 과도기? 이제 그렇죠. 과도기입니다. 개념은 나왔고 그러면 이럴 때는 맞고 이럴 때는 믿을 수 없고 이럴 때는 피해자가 맞고 아니고라는 식의 판결이 좀 축적이 되면 그런 논란이 좀 줄어들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결국 성범죄를 판단할 때 판단의 뭐 기준, 개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이게 뭐지? 아직 개념도 정확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지금 분도 조수진 많아요. 변호사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이렇게 예. 판례 취지가 전체로 예, 변경이 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례들이 축적이 돼야 예.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몇 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자, 백 변호사가 꼽은 올해의 판결 안희정 재판. 조 변호사님은 뭐 꼽아 오셨어요? 저는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죠. 이춘재의 자백 그리고 재심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사건, 네. 재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지금 시작이 지금 아직은 안 됐죠. 아직은 안 됐고 됐고요. 신청이 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놀랐어요. 예, 이춘재라는 맞습니다.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맞습니다. 이게 이제 86년에서 91년까지의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제로 남아서 뭐 연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의 추억. 추억.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돼서 보존됐던 DNA가 최근에야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봤더니 마침 부산교도소의 처제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춘재와 동일하다. 야.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진짜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더 놀라웠던 거는 예. 1차에서 10차까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8차 사건이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하면서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이나 옥살이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 최근에요. 지난 주말이군요. 박준영 변호사가 예, 맞습니다. 그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아서 화제가 됐었죠. 예, 지금 이춘재 씨의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한 옥살이 했던 윤모 씨의 재심 변호사인데요. 네네. 박준영 씨가 그 자백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경찰인 공은경 경위에 공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니까 이춘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8차 사건도 내가 했는데 이거 자백하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뭇거렸대요.
그랬더니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가 네. 아니다. 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차분하게 설득을 했고 그 결과 진범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는 2009년에도 연쇄 살인범인 강호순 사건에서 자백을 끌어낸 그런 경찰이라고 합니다. 공은경 경위는 저희가 언젠가 모실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도 출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뭐 접촉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공은경 경위는 뉴스쇼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고 그럼 재심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에서 이미 재심 개시하는 게 타당하다.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세 가지 이례적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심이 형사소송법 420조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할 때만 개시하게 돼 있는데 완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예. 근데 검찰은 새로운 증거,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윤모 씨에 대해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증거가 있고 국가수 감정서에도 허위가 일부 있었다라는 세 가지 근거로 재심을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검찰도 오히려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아, 그러면 보통은 재판부에서 재심을 할지 말지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스피디하게 재판부도 그런 심리하지 않겠다.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1월 중에 공판 준비 기일 같은 실질적인 심리를 하는 기일이 열려서 변호인하고 그리고 검찰이 무슨 증거를 언제부터 증인 누가 부르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증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사실 역대 재심 중에 개시 결정이 가장 빨리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원래는 검찰에서 무조건 재심 불허거든요. 재심 불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개시 결정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우리 양쪽 다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 내년 정도면 전부 다 재심 절차 전 과정이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자, 올해 판결 2개를 골라주셨어요. 지금 촉법 소년의 나이, 그러니까 청사 미성년자의 나이. 예. 몇으로 하는 게 좋으냐는 보내주고 계시죠. 뭐 중1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2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초 6학년까지만 봐주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